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전국에서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이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부스터샷 접종자들의 신고한 이상 반응 대부분은 경미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00여 명의 직원을 해고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실시됐던 캘리포니아의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유예 조치가 내일 만료됩니다. 주정부 렌트비 보조를 받는 세입자들은 강제 퇴거 조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기부양 체크 지급이 다음 주부터 우편 발송으로 시작됩니다. 은행 계좌 입금은 10월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LA시가 실내 식당과 쇼핑몰, 커피숍이나 영화관 등 실내 출입 성인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윌리엄 브리그스 LA 경찰위원장은 현재 백신을 접종 거부를 하는 경관들에 대해 보호해야 할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충격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한인타운 중심부가 하나의 선거구에 포함되는 두 가지 지도를 최종 방안 후보로 추렸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주택 화재 보험 계약을 보장하는 조치가 만료되면서 주택이 보험료 급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예정됐던 시카고 방문을 취소하고 예산안 통과를 위해 백악관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내년 2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위험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연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할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2019년도 윤석열 전 총장 부친에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동아시아 군사 방정식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의 새 총리로 기시다 후미오가 당선됐습니다. 당선 소감을 통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필사의 각오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뉴욕 양키즈와의 경기에서 4.1이닝 동안 6안타 3실점하고 팀이 2대7로 패하면서 시즌 10패를 당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후 첫 두 자릿수 패배입니다.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나란히 승리를 거두면서 두 팀 간의 승차는 여전히 2게임 차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는 파죽의 17연승을 기록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1.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 중에 해가 나면서 맑아지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양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LA시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
정리 오래간만에 좀 해볼까요? LA 카운티의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 수는 1,1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0명 밑으로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1,000명 밑으로 내려가는 거 쉽지 않네요. 오랜 기간 동안 1,000명대에서 물론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1,000명 밑으로는 아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 그래도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환자 수는 800명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입원 환자 수 9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하루 29명이 늘어나 26,047명 누적 사망자 수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시의회가 실내 식당과 쇼핑몰, 커피숍, 피트니스 센터에 출입하는 성인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오늘 표결합니다. 이은 기자가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LA시가 실내 식당과 쇼핑몰, 커피숍,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미용실과 네일살롱 등에 출입하는 성인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이번 방안은 29일 시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방안은 볼링장, 아케이드, 도박장, 당구장, 그리고 태닝살롱, 스킨케어 업소, 마사지 테라피샵, 태투, 그리고 피어싱샵과 같은 퍼스널 케어 업소들에도 적용됩니다. 종교적인 사유나 기저질환을 앓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돼 이번 조례안에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이들 역시 업소에 출입 시 코로나 음성 판정 결과와 더불어 종교적인 사유 혹은 기저질환을 적은 노트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1월 4일부터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시행되게 되며 다음 달 21일부터는 해당 업소들은 밖에서 고객들의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한다는 게시물을 업소 앞에 부착해야 합니다. LA 통합교육군의 학생 수가 지난해 이래로 27,000명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율은 6%에 가까운 것으로 최근 수년 들어 가장 두드러진 감소폭입니다. 통합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12 학생들의 수는 46만 6,229명이었으나 올해는 43만 9,013명으로 줄었습니다. 베로니카 아레건 통합교육부 전략 담당자는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의 등록률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낮은 출산율과 LA 지역 주민들이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해 나간 것도 학생 수 감소에 한몫했다고 전했습니다. LA 경찰국 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관들을 향해 윌리엄 브리그스 LA 경찰위원장이 28일 일침을 가했습니다. 브리그스 위원장은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일부 경관들이 백신 접종 거부로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주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행동은 충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시 당국에서 허용한 예외 조항인 종교적인 이유와 기저질환을 들며 접종을 하지 않은 LA 경찰국 경관들이 2,600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내세운 이유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리그스 위원장은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경관들에게 접종을 받을 것을 전하며 주민들이 지켜야 하는 본분을 잊지 말도록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파이자 백신의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승인한 뒤 최소 40만 명 이상이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프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조정관은 지난 주말 약국에서만 약 40만 명의 미국인들이 추가 예방주사 이 부스터샷을 맞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몇 주 동안 약국을 통해 부스터샷을 맞도록 이미 일정을 잡아놨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스터샷 과 관련해서 부작용 사례 보고된 것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작용 사례가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추가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증상과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도 쌓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스마트폰 앱에 가입한 추가 접종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접종자의 71%가 접종 부위 통증을 신고했습니다. 또 56%는 피로감을, 43%는 두통을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증세가 심해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0.2%에 그쳤습니다. The frequency and type of side effects were similar to those seen after the second vaccine doses and were mostly mild or moderate and short-lived. 미 보건당국은 또 태아에게 부작용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임신부들에게도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They're given are actually safe and effective and have no adverse events to mom or to baby. And we've actually seen that, in fact, some antibody from the vaccine traverses to the baby and, in fact, could potentially protect the baby. 미국에서는 현재 임신 여성의 접종률이 30%, 특히 아프리카계는 1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어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 약 600명을 무더기로 해고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스캇 커비 CEO와 브렛 하트 회장은 어제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서 엄청나게 힘든 결정이었지만 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며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 593명과의 계약을 끝나는 절차를 시작한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앞서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지난 8월 초 미국 항공사 가운데는 처음으로 모든 국내선 직원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9월 27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회사 측은 아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593명 가운데 공식적으로 계약 종료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백신을 맞은 경우 이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종교적 건강상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한 직원은 다음 달 2일부터 무급 휴직 또는 무급 병가 처리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면제 직원들에 대한 무급 휴직과 병가 처분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돼 있어 다음 달 15일까지 처분 조치가 유예된 상태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5세에서 11세 사이의 아동들의 비만 정도 심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카이저 퍼머넨트 연구에 따르면 남가주 청소년들의 체중이 팬데믹 기간 중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의 경우는 5파운드, 16세에서 17세 사이는 2파운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비율은 거의 9%가 증가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지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남가주 카이저 퍼머넨트 가입자 약 20만 명의 건강 기록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FDA에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파이자가 백신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빠르면 10월 말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5세에서 11세 사이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YTN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FDA에 제출했으며 조만간 긴급 사용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 2,200여 명에게 성인 기준 투여량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을 3주 간격으로 2차례 투여한 결과 어린이들에게도 12세 이상만큼 강한 수준의 바이러스 항체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부작용은 접종 부위 통증이나 발열 등 보통 10대들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거나 적었으며 심근염과 같은 희귀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 대한 긴급 사용을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에 승인받은 점을 고려하면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긴급 사용도 이러면 10월 말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5세에서 11세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면 델타 변이 유행과 가을 학기 개학이 맞물리면서 급속히 늘고 있는 어린이 감염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적지만 취약층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어 11세 이하 어린이의 백신 접종도 중요한 방역 과제로 꼽힙니다. 하지만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은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세에서 15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42%로 성인들의 접종 완료율 66%보다 크게 낮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조사 결과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자녀로 둔 부모 가운데 26%는 긴급 사용 승인이 나는 대로 마치겠다고 한 반면 40%는 기다리며 지켜보겠다는 반응이었고 25%는 접종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만 2세까지 영유아들에 대한 임상 데이터는 올해 4분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된 시카고 방문을 취소하고 백악관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시카고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정책에 관해 연설할 계획이었습니다. 행정부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계속 백악관에 머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2가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과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지출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핵심 의제입니다. 특히 이들 법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공방이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안을 둘러싼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셧다운과 국가 부도 사태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계속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악시오스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와 성인 1,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5%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바이든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53%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 문항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9월 29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오전 중부터 햇살이 비치기 시작해서 보다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아집니다. 목요일인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보다 쾌청한 날씨와 함께 반짝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목요일인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10도 이상 뛰어오르고 금요일에도 2, 3도가량 더 높아지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오는 이상고온 현상은 주말인 일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더위의 기세가 꺾이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점차 구름이 늘고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도 다시 70도대에 머물면서 서늘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5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9도, 5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6도, 63도, 해안 지역은 68도, 58도 되겠습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63도, 낮 최고 기온 82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의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울세라 4세대 썰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1 사우스 선상입니다. 발햄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선상 콜로라도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선상입니다. 레이크우드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70번 노스 선상 매그놀리아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101 사우스 선상 코엔가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엔 4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가 상업용 건물 세입자들의 퇴거 금지 및 렌트 납부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상업용 건물 세입자들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상업용 건물 세입자 퇴거 금지 및 렌트 납부 유예 조치를 2022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소매업 및 산업용 건물 세입자들의 보호 조치 연장을 제안한 티슐라쿠엘 슈퍼바이저는 더 이상 거주용 건물 세입자들의 보호 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소매업이나 산업용 건물 세입자들은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유예 조치가 오는 30일에 만료되는 가운데 주정부의 렌트비 보조를 신청해 놓은 세입자들은 이 강제 퇴거 조처에서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0월 1일부터 렌트비 지원 신청서를 제때 완료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보호 기간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렌트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주정부가 시행해온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처가 오는 30일 만료됩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놓은 세입자들은 퇴거 조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가 10월 1일부터 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로 주정부의 렌트비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세입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퇴거 보호기간 확대를 이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주정부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에 30만 9천 가구 이상이 신청한 상태이며 주정부는 이 가운데 5만 5천 가구에 총 6억 5천만 달러의 렌트비 보조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주정부는 이 밖에도 9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렌트비 지급분을 승인해 해당 세입자들에게 지급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렌트비 보조금 신청에 마감은 따로 없고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신청자 접수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가주 소비자 서비스와 주택청의 루르드 카스트로 라미레즈 국장은 퇴거 조처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렌트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주의 코로나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충분한 기금이 남아있어 지금까지 밀린 렌트비와 앞으로 납부해야 할 렌트비를 전적으로 지원할 자원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라미레즈 국장은 렌트비가 밀려있는 세입자들은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며 렌트비를 빨리 신청할수록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조처로부터 더 빨리 보호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아직 정부로부터 렌트비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렌트비 보조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면 퇴거 조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상당수 세입자들이 이를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데다 퇴거 조처 중단을 위한 절차도 익숙치 않아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세입자 옹호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주 하원에서 일부 의원들이 주정부의 퇴거 유예 조처를 다시 연장시키기 위해서 시도를 벌였지만 주의회 내에서 더 이상의 연장은 곤란하다는 공감대가 조성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불법적인 주택 공유 영업이 LA시 렌트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시청 밖에서 시의원과 숙박노조업체 유나이트 히어 로컬 11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에 통과된 LA시 주택공유법이 악화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주택공유법은 임대시장 물량 잠식으로 LA시 렌트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8년 12월에 통과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주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시주택국의 주택공유업소 등록, 호스트가 연중 최소 6개월을 거주하는 주거주지, 주택 공유는 1년에 최대 120일까지 제한하는 등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째지만 주택공유법 위반으로 14,000개 주택이 임대시장이 아닌 숙박업소 리스트에 오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공유 단속 강화안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를 사칭한 휴대폰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DMV 측은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때는 인터넷 링크를 하지 말고 개인정보도 절대 노출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DMV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에 셀폰 문자나 이메일로 DMV를 사칭하는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사기범들은 문자나 이메일, 전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DMV 관련 정보나 갱신을 안내하고 개인정보 도용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MV 측은 문자나 이메일, 전화로 고객의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보장번호인 소셜 스크린 넘버, 그리고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DMB 공식 웹사이트가 아닌 링크나 웹사이트 접속은 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봉제업체들 직원들에게 앞으로 시간당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피스레이시 아닌 시간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을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시행이 되죠. 봉제업계에서는 직원들에게 시간당 임금 대신 피스레이스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임금 착취를 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간당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사는 주택보험, 화재보험 계약을 보장하는 모라토리엄 조치가 최근에 만료됨에 따라서 파사디나와 LA 인근 산악지대에 접한 도시들에 살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이 산불 위험에도 불구하고 무보험 상태에 놓이게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LA 타임즈는 어제 캘리포니아주가 보험회사들의 대형 산불에 취약한 지역에 사는 이 주택의 보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시행했던 모라토리엄 조처가 지난 25일 그 효력이 끝나 교외에 사는 주택 소유주들의 보험료 부담이 중압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대형 보험회사들이 화재보험 갱신 거부 사태가 잇따르자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보험업계가 최악의 가입난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19년도 긴급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지역에 보험 계약이 유지되도록 감독하는 긴급 권한을 가주보험국에 부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모라토리엄 조치의 1년 유예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21년 240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이 무보험 상태에 놓일 위험에 처했습니다. 무보험 피해를 입게 되는 가정은 전체 캘리포니아주의 18% 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이 커피 원두 생산지인 브라질의 생산 감소와 물류 정체에 따른 공급 차질을 빚는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커피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커피 판매 가격 인상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커피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1달러 선을 유지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지난 7월 말 2배나 인상돼서 2달러 선으로 인상됐습니다.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가격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 이면에는 커피 원두 생산량 하락 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산지 브라질의 기후변화로 전 세계 원두 공급량이 줄어들었고 또 불규칙한 강우와 서리가 브라질 쪽에 내리면서 커피나무 성장을 방해해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23년, 내년과 내후년 커피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커피 원두 생산량 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3.1%를 기록해서 전주 2.93%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다시 상향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기지 뉴스데일리의 매튜 크레엄 CEO는 지난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기지 금리가 최저 수준에 이르렀고 팬데믹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자 이제는 하향에서 점차 상향세로 바뀌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시의회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공청회 및 회의에서 한인타운 중심부가 하나의 선거구에 포함되는 두 가지 지도가 재조정위원회가 제출할 최종 방안 후보로 사실상 정해졌습니다. 재조정회의에서 6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재조정안 지도는 K안과 L안인데 모두 다 한인타운 중심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0일 내일 추가될 회의에서 논의될 안에는 한인타운 구역이 현재 4지구에 포함되는 구도도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서 사실상 최종적인 두 가지 방안으로 공개된 지도는 둘 다 모두 한인사회가 요구해왔던 한인타운 구역 선거구 단일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변수는 남아있지만 한인타운을 현재 10지구 또는 현재 4지구 쪽에 단일화시켜서 포함시키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조정위원회는 내일 다시 열리는 회의를 통해서 두 가지 방안 중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채택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LA시의회에 제출될 선거구 재조정 초안에는 한인타운 단일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에서 천재상으로 불리우는 맥가더 펠로우십 수상자로 미주 한인 최돈미 시인이 선정됐습니다. 이 맥가더 펠로우상은 미국에서는 노벨상만큼이나 영예로운 상으로 꼽히는 상입니다. 이 맥가더 재단이 매년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창의성과 통찰력을 가졌고 미래를 위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미국의 인재 25명 내외에게 수상하는 이 상은 각 수상자들에게 $62만 5천 달러의 무상 지원금을 5년에 걸쳐 지급하고 사용에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아 꿈의 그런트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지난 1981년도에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맥가더 펠로우로 선정된 한국계 미국인들은 지난 2003년도 수상자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유일해서 이번에 최돈미 시인이 역대 두 번째 한인 수상자가 된 것입니다. 1962년도 서울에서 태어난 최돈미 시인은 현재 시애틀에 거주하면서 시를 쓰고 한국 여성시를 번역해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오는 11월 2년 만에 미국에서 콘서트를 재개합니다. 오프라인 공연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LA를 개최한다고 공지를 했는데요. NFL 구장, 이 LA 램즈와 차저스의 홈 구장인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11월 27일과 28일 그리고 12월 1일과 2일 총 4회에 걸쳐 공연할 예정입니다. 공연 예매와 관련한 자세한 상황은 위버스와 공식 예매처 티켓마스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S가 오프라인으로 직접 팬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2년 만입니다. 2019년 10월 서울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열렸던 공연 이후 2년 만에 LA에서 대면 콘서트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 재외공간에 대한 대면 국정감사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주미 대사관과 뉴욕 총영사관, 유엔 대표부 등이 미주 공간들도 올해 국회 국정감사의 대상이 됐고 LA 총영사관은 다만 이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올해 재외공간 국정감사는 미주반 감사팀의 방문 기간이 길지 않아서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이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워싱턴 주미대사관과 뉴욕 총영사관 등의 대상이고 LA 총영사관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내달 공식 창립 예정인 세계한인회 총연합회의 미주 지역에서는 LA 한인회, 뉴욕 한인회가 세한 총연 이사 자격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LA 한인회가 밝혔습니다. 세계 대륙별 한인회 총연합회장단이 한국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외교부 소관 사단법인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를 10월 6일 공식 발족합니다. 회장 1명, 부회장 9명, 이사 35명, 그리고 전체 대의원 100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LA 한인회에 따르면 주요 대륙별 한인회 연합 총회장들이 세한 총연의 부회장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미주 한인사회, 미주 지역 총회장도 부회장 자격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현재 미 전국 단위 한인회 연합체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와 미주 한인회 회장협회로 갈라져 분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개별 한인회들 중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을 대표해 LA와 뉴욕 한인회가 이사직위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을 숨지게 한 조지아주 아틀란타 총격범이 어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총격 용의자 로버트 앨런 롱은 어제 오전 아틀란타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에 썰린 인정신문에서 정식으로 자신의 무죄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과 가중폭행, 테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고 단 5분 만에 법정을 떠났습니다. 다음 재판은 11월 23일로 잡혀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도로변을 걷던 보행자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9시 30분 27일이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후 9시 30분 크렌셔 블루버드와 구가에서 30대 남성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보상금 5만 달러를 걸고 뺑소니 용의자를 현재 수배 중입니다. 미주 한인사회의 거모기자 리더로서 지난 8월에 타계한 고 홍명기 MNL 홍재단 이사장을 추모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한류 소설 플랫폼 K-웨이브고의 김영준 대표는 기부왕으로 불리우며 미주 한인사회 발전에 힘써온 고 홍명기 회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나서겠다고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입니다.
K-웨이브 측은 한인 1세로 산업 건축용 특수 도료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듀라코트를 설립해 주류사회 성공 기업인으로 우뚝 선 후 도산 정신을 바탕으로 한인사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과 기부, 정치력 신장의 솔선수범 앞장섰던 고인을 기리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고용 증진을 위해서 구직에 성공한 근로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총 1,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뉴저지에 있는 직원 100명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한 근로자와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모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인데, 풀타임 취업 근로자 첫 번째 급여에 $500 보너스를 주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시가 옐로우컵 메달리온 부채 상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택시기사 20여 명이 $500만 달러 이상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25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메달리온 소지자 26명이 이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510만 달러의 혜택을 제공받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K-팝, K-드라마 열풍이 K-푸드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 김치를 주제로 한 한식 요리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버지니아 타이슨스 코너에서 열린 한식 경연대회에서 4명의 본선 참가자 가운데 3명의 한인을 제치고 아프리카계의 제시 넬슨 씨가 김치 주제로 한 한식 요리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파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위한 접종소를 개방했습니다. 당국은 CDC 지침에 따라 65세 이상 주민과 또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교도소, 홈리스 쉘터, 또 병원, 학교 같은 코로나 고위험 직업 종사자들을 우선적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화가 원인이 된 산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파이어, 이 캘리포니아 산림화재보호국은 2년간 방화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가 수백 명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작년에만 방화 혐의로 120명이 체포됐으며 올해만 109명이 체포됐다라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지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한인 등 아시아계를 노린 강력범죄와 증오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북가주에서 또다시 부장 강도가 한인 남성을 상대로 강도를 시도하다 총격을 가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클랜드 한 상가 주차장에서 한인 남성 34살의 데니스 손 씨가 강도를 당할 뻔했고, 실랑이 과정에서 용의자가 든 총기가 2발이나 발포돼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당시 총알 한 발은 손 씨의 차량 핸들을 뚫고 차체 그대로 꽂히기도 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시애틀 시의회가 당초 예정대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2개 조례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임대업주가 렌트를 인상할 경우 세입자에게 6개월 전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그리고 렌트를 인상할 경우 60일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한을 3배로 늘린 것입니다. 시애틀 지역에서도 코로나 3차 백신 부스터샷 접종이 본격화됐습니다. 킹 카운티는 지난 주말부터 모두 17곳에서 공동 접종센터를 새로 오픈했거나 기존 센터의 접종량을 늘려서 부스터샷을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각각 경기가 있었습니다. 다저스는 좀 아슬아슬했죠. 어제 LA 다저스는 샌디에고 파드레스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6대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두 팀 간의 승차는 여전히 2게임 차입니다. 내셔널리그 서부조 1위 샌프란시스코, 2위 LA 다저스 간의 승차는 여전히 2게임 차입니다. 어제 워커빌러가 다저스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개인 처음으로 15승 고지를 밟기도 했는데, 다저스하고 샌프란시스코 딱 5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 5경기를 남겨놓고 있고 승차 2게임 차. 과연 다저스가 이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네. 한편 이런 가운데 LA 다저스의 알버트 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2차 접종을 맞았습니다. 스포츠 선수 지금 꽤 늦은 상황이죠. 2차 접종을 맞았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서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14승 도전에 또 실패했습니다. 미국 진출 이후 첫 번째 두 자릿수 패배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 YTN입니다. 첫 실점은 1대0 앞선 3회에 나왔습니다. 한가운데로 던진 시속 148km 직구를 에런 저지가 오른쪽 담장 밖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9위는 괜찮았습니다. 4회 절묘한 제구로 삼진을 잡아냈고 If you can command both sides of the plate with that cutter, inside or outside, depending on the batter, you're going to have success. Expand that strike zone. 공 10개 질긴 승부 끝에 뜬 공을 끌어내며 3자 범퇴 이닝을 만들었습니다. 토론토 타선도 디커슨의 장타로 한 점을 다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5회 원아웃 위기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리조가 류현진의 커터를 밀어쳐 외야로 보냈는데 좌익수의 송구가 주자 어셸라 다리에 맞았습니다. 무리하게 홈으로 파고들던 어셸라가 여유 있게 득점했습니다. 결국 류현진은 마운드에서 내려왔고 박빈 투수가 희생타를 맞으면서 역전 주자까지 홈을 밟았습니다. 부상을 털고 돌아왔지만 3경기 연속 5회를 채우지 못했고 미국 진출 이후 가장 많은 10번째 패배를 당했습니다. 와일드카드 경쟁 상대 양키스와의 중요한 3연전 첫 경기부터 무너지면서 에이스 체면도 구겼습니다. 실투가 홈런으로 연결됐고 마지막에 주자 있는 상황에 마지막에 안타 맞은 그런 거는 투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류현진은 이번 경기까지 164이닝을 소화하면서 3시즌째 연이어 규정 이닝을 채웠습니다. 순서대로라면 볼티모어와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 나서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면 이대로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류현진 선수 경기 후 인터뷰 실투를 이어졌다라고 하긴 했는데 일단 전체적인 투구 느낌은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열흘간 휴식을 취해서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일정대로라면 시즌 마지막 경기에 마지막 경기에 선발 등판할 것 같다며 그 경기에서는 어떻게든 이기겠다라며 동료들이 마지막까지 와일드카드 경쟁을 꾸준히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올 시즌 30경기에 들판해서 164이닝을 소화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류현진 선수 썩 좋은 기록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30경기 164이닝. 이것은 일찍 무너진 경기가 많았다는 의미인데 경기 수 대비 이닝 기록이 매우 아쉽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기 강판당한 경기가 지금 8, 9월 들어서 상당히 많죠. 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카디널스가 17연승의 파죽지사로 3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한 매직 넘버를 모두 지웠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어제 미주리주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홈 경기에서 6대2로 승리했습니다. 지난 12일 신시내티 레즈전부터 시작한 연승 행진을 17경기째로 늘린 이 세인트루이스는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경쟁에도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88승 69패를 거둔 세인트루이스는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3위 신시내티와의 격차를 6게임으로 벌린 상태입니다. 남은 5경기에서 모두 패한다 해도 세인트루이스는 와일드카드 2위 자리를 지킵니다. PGA 투어가 NFL 중계를 고려해서 파머스 인슈런스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이게 사실 좀 굴욕이지 않나요? 네. PGA 투어가 파머스 인슈런스 오픈, 또 이것도 전통 있는 대회이기도 한데 이렇게 됐습니다. 파머스 인슈런스 오픈은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흘간 늘 똑같이 샌디에고 토리파인스 골프 코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목요일이 시작해서 일요일날 끝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수요일에 시작해서 토요일에 끝나는 것을 일정으로 결정됐습니다. 골프 채널이 1, 2라운드를 중계하고 3, 4라운드는 CBS가 중계하는데 이렇게 골프 일정이 하루 앞당겨진 이유 NFL 플레이오프 경기 때문입니다. (2021년 9월 29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의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틀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